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3차, 4차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쉬는 시간 전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이론 자체는 5차 이상의 함수여도 똑같이 그리면 되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4차까지만 다루고 있으니 걔네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순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져야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증가함표 작성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놈의 부호 변화를 조사해서 증가함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극대, 극소, 그 다음에 x절편이나 y절편까지 표현해 주는 게 베스트다 라는 거고, 자, 저는 지금 3차 함수는 아까 그려봤으니까 연습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거 도함수야. 도함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쭉 연장선 그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 표시해 주시고, 맞죠? 그럼 원래 함수는 이쪽은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올라가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될 거고, 비단 이런 도함수뿐만 아니라 도함수 형태 자체가 복잡하게 주어져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내시면 돼요. 자,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 연장선. 자, 이쪽은 도함수의 부호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런 모양 되겠지. 그럼 이 왼쪽은 내려가고 있어야 돼. 내려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의 모양을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예상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고, 4차 함수도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책에는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프 그리는 어떤 팁과 그리고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일단 이 순서대로 아까 책 3차 함수 먼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증가함표 작성하지 않고 제가 빠르게 그려볼게. 빠르게 f'x를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거 그리고 제발 양변 막 3으로 약분하고 그러시면 안 돼. 이게 함수니까 자기 맘대로 막 개수를 띄워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죠. 그치? 이제 휘리릭 그리시면 끝. 접선의 기울기 0인 점 2번이네.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기가 얼마? 1. 크기 순서대로 3. 맞지? 자, 그러면 극대값 한번 구해보고, 4. 극소값 구해보고,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1일 때 어떤 값이 있겠고 3일 때 어떤 값이 있겠고, y절편 x가 0일 때 원점 지나네요. 원점 지나고 1일 때는 4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원점 지나고 여기서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되지.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최고 차항계수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극대극소. 그럼 극대극소 값 한번 찾아보고 f-1은 이렇게 되겠고요. f1은 이렇게 되겠고, 얘도 원점 지나죠. 원점 지납니다. 자, 그럼 제가 얘를 평면 직교좌표에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지나야 돼요. 여기가 극소값. 그 다음에 1일 때는 2 지나야 됩니다. 극대값. 자, 그리고 원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되겠지. 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제가 선행하는데 알려드릴까 말까 참 고민은 되는데, 일단은 알려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두 번째 들으시는 분도 많고, 제가 지금 그린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 중에 두 번째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증간표야.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 증간표로 나왔고, 실제는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다수일 거고, 근데 더 상위권 학생이면 아마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얘만 보고 찍 째려보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하나만 짧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의 특징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 자, fx가 이놈의 다항함수예요. 당연히.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일단 0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f'-알파도 뭐 나오니? 0이 나오겠지? qx는 뭔지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앞으로 이런 조건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알파에서 함수값도 0이고 도함수값도 0이래. 그럼 알파에서 x축과 만나는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알파에서 뭐 한다?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알려주는 게.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어딘가 알파가 있을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인수로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약에 그냥 x-알파만 인수로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알파에서 x축과 만나야겠지? 만납니다. 즉 통과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fx가 뭘 인수로 가지느냐만 알아도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안타깝게 이건 더블 프라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요. 이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얘랑 얘랑이 0이 나와요. 그럼 알파에서 x축에 접하긴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나옵니다. 뚫접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진다. 오케이?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거 무조건
외우시오. 무조건 외워. 그럼 실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 내가 fx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일단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3차의 개수는 양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뭐 해야 돼? 만나고 2에서는 접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지금 이건 식으로 증명해드렸습니다. 알파에서 접하면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하면 그놈의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를 먼저 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만 있으면 또 끝이 아니고, 이건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이번엔 답이 제대로 나오겠지? 얘를 만족시키면 무슨 함수? 기함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이 되면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그 다음에 fx랑 f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무슨 함수? 우함수. 얘는 y축 대칭.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얘는 대칭 축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결국 3차 함수, 4차 함수만 다루는데 원점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차수가 모두 홀수입니다.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차수가 모두 짝수예요. 자, 그럼 제가 2번을 보면 f-x를 구하잖아. 이거 둘이 갖다 더하면 0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저 fx는 원점 대칭입니다. 근데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차수만 보는 거예요. 1차, 3차, 홀수차항밖에 없죠. 홀수차항밖에 없으면 원점 대칭인 거 반드시 알고 그리셔야 돼. 자, 오케이? 자, 일단 저는 3차 함수를 메인으로 먼저 볼게요. 요거만 알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자, 모든 3차 함수는 점 대칭입니다. 점 대칭. 점 대칭임을 제가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식으로 증명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3차 함수가 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병신같이 그려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절대 안 그려지고 나도 놀랬음. 제가 지금 잠깐 뒤에 잘 안 보이나? 제가 그리는 이 조건은 그냥 메모해 두시고 외워. 내가 이거 처음에 알려드릴 때 가르쳐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극소값이죠. 여기가 극대값이고, 그럼 3차 함수는 점대칭이고 특정한 비율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 관계는 예전에는 뭐 막 무적의 도구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필수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볼게. 어떤 비율 관계냐? 그림이 좀 이상해. 여기가 항상 1대2입니다. 가끔 제가 3차 함수를 그리면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뭐냐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랑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두 개 붙인 거냐?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아니고 이런 모양이고 위에도 2대1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제가 지금 증명해드린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는 얘기고. 극값, 극대극소를 가지면 모든 3차 함수는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이 모양으로 나오고 하나 더. 얘랑 얘랑 중점 있죠? 극대랑 극소, 극대값, 극소값의 중점. 점 가운데. 이 점에 관하여 점 대칭이에요. 모든 3차 함수는 이 점. 오케이. 그럼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 가운데를 뚝 자르면 1대1 대 1대1이야. 오케이. 외워. 외우시고. 자, 하나만 더 외우면 돼. 하나만 더. 이 상태에서 이 길이의 b는 1대 루트 3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완벽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제가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용하는 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모든 극대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의 특징이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점은 이 중에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용어를 배우겠지만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은 극소값과 극대값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이 점에 관하여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이야. 여기를 잡아도 이쪽에 있고 여기를 잡아도 이쪽에 있고 여기를 잡아도 이쪽에 있고 이런 점 대칭이다 라는 거고 변곡점이라는 말의 정의는 곡선의 개형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오. 지금 얘는 위로 볼록이었지. 위로 볼록이었는데 갑자기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지. 그 곡선의 모양 자체가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나중에 이과생들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저 점에서는 두 번 미분하고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나오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은 당연히 제가 증명을 해드리지 않았으니 100% 이해는 안 될 거야.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제가 같은 문제로 관점을 한번 다르게 해서 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상위권 이상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쪽이면 사실 모르더라도 시간이 걸리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고난도 문제 풀기 좀 버거워요.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볼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3차 함수, 4차 함수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대칭성 확인하셔야 돼. 저는 이렇게 함수를 봐 버릇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칭성을 확인했는데 대칭성이 없다. 라고 하면 여기서 대칭성은 우함수냐 기함수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하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프라임 x를 구하는 과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자, 제가 실제 여러분들 학교의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1번, 2번을 다시 풀어볼게. 1번, 2번을. 아마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1초, 2초 컷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 학생들이 도함수를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고 증간표를 순식간에 작성해서가 아니고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이 똑같은 문제를 제가 다시 볼게. 차수가 모두 홀수니? 아니죠. 일단 그럼 대칭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x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 돼? 그러면 이 형태만 보더라도 0에서는 만나고 3에서는 뭐라고?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실제 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겠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마지막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만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아직 숙지하지 못했겠지만 비율 관계로 여긴 얼마일까요? 1. 왜? 1대 2니까. 오케이. 그러면 F1이 그대로 극대값이라는 얘기예요.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여기 4라는 얘기죠. 바로 결국은 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도함수, 미분법을 왜 배우냐라고 하면 사실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래프를 그려야 접선의 기울기,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래프 개형을 이미 알고 있으면 도함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 과정은 내가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릴 수 없을 때는 도함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6-1번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대칭성 있니? 있어. 왜 내림차순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수가 홀수밖에 없죠.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볼게. 되죠? 그럼 상위권 학생이다 라고 하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위에서 아래로 끝나야 되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죠? 아까 비율 관계 말씀드렸네. 여기 얼마? 1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루트 3이면 딱 1이지.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극대 극소값 찍고 그냥 그려내시면 되죠. 연습. 내가 여차여차 인수분해를 했어. 이렇게 된대. 도함수를 구하냐? 아니, 이 정도는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0에서 만나고 6에서 뭐? 접. 극대를 가진 x좌표는 2. 왜? 1대 2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정확히 2와 6의 정 가운데에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 오케이? 항상 점 대칭이면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건 아니죠. 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걸 안 했네.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럼? 0에서는 만나고 1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4차 함수라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결국 x축과의 교점이 2개인데 x가 한없이 커지면 얘가 계속 커져야 되는 건 맞지? 결국은 이게 전개하면 x 4제곱 어쩌고저쩌고 될 거 아니야? 근데 x가 한없이 작아지더라도 함수값은 계속 커져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양쪽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고 자, 이건 4차 함수 그래프를 제가 하고 정리를 할게. 시간이 없으니 먼저는 그냥 그려볼게 제가. 얘도 마찬가지. 오씨, 시간이 널널한 게 아니었어. 급해. 자, 여태까지는 3차 함수 메인이었습니다. 3차 함수 메인이었고 완벽히 교과서적으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4차 함수니까 미분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4x제곱으로 묶어내면 x-3 이렇게 되죠? 자, 4차 함수는 제가 증가함표 작성을 한 적이 없으니 한 번만 보여드릴게. x, 프라임 x, fx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0, 3. 그 사이에는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 0보다 작으면 얘는 근데 항상 무슨 수일까? 항상 양수 아니에요? 항상 양수입니다. 근데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죠. 내려가야 되지. 0에서 3 사이. 0에서 3 사이면 얘 음수죠. 또 내려가야 되죠. 3보다 크면 얘 양수죠.
맞음? 그럼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0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지.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이냐? 내려오다가 0 찍고 다시 내려가다가 0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 오케이. 그럼 그 값이 몇 개 나올까요? 이거 그 값이야? 아니지.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그죠? 여기 그림이 지금 x는 0이고 여기 그림이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f0일 때는 0 지나니까 이 위에서 그대로 그리면 여기가 원점이 되겠고, 자, 3일 때는 무언가 값을 가지겠지 뭐. 맞니? 마이너스 27인가? 뭐 이렇게 가지겠네. 됐습니까? 실제 그림은 더 극단적으로 그려야겠지. 이게 증간표를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낸 거고, 근데 제가 당신들한테 먼저 기대하는 건, 먼저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이면 4차 함수는 양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는 계속 커져야 되고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커져야,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계속 커지니까 양 끝은 이거죠. 양 끝은 이거고, 그럼 도함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실근이 몇 개 존재 가능하지? 3개. 실근이 3개 존재하면 W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3번. 근데 이것처럼 2개 나오면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그 첫 번째 케이스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제가 그려보고 끝까지 뭐 다 그린 거죠, 제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되니 그럼? 3번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증간표를 뭐 선생님이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귀찮겠지만 이거 다 작성하셔야 되고,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 빵빵빵. 자, 0보다 작을 때 암산 좀 합시다. 음수니까 음수. 맞아?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면 얘는 양수, 음수니까 양수.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 2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 그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W 모양이지, W 모양. 자, 함수값은 다 구해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국은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도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가지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0이죠. 제가 0이 되는 점. 이 주위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가지는 요 인수, 요 점에서는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어.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도함수가 음수이든 양수이드니까 부호 변화가 없고,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있니? 없죠. 인수분해했을 때. 없는 경우는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린 거고, 하나만 구하면 돼.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여기 음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없다라고 하면 도함수는 계속 부호 교대로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될 때마다 계속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부호 변화가 없죠. 이 근방에서.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이 경우는 이렇게 구해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이 빨라지겠지만 4차 함수 그래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도중에 끊을 수는 없고, 이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편의상 4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양수를 기준.
최고 차액의 수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fx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fx는 플러스 무한대죠. 어차피. 그러면 얘를 미분한 f'x는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4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가 f'x니까 f'x는 필연적으로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근데 얘는 3차 함수랑 다르게 좀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는 미분한 함수가 2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얘는 3차 함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이 꼬이네. 4차 함수가 좀 어려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참고 3차 방정식 판별식 있니?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조립제법이나 인수정리 이용해서 직접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개어려운 문제거나 그런 문제는 낼 리가 없어.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 점이 3번 나와야 돼요.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니까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모양으로. 물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양 끝은 정해져 있어. 최고 차액의 수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1로 가도 계속 올라가고 1로 가도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표현 방법이 더럽게 많습니다. 그 값이 모두 몇 개 나와? 3개 나와요. 이렇게 표현해도 요 모양을 말하는 거고 극대가 몇 개? 극대값 1개, 극소값 2개를 가진다라고 해도 이런 모양이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놈이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그려질 때 특징은 여기를 봤을 때 이 간격이 동일하면 그 값을 가지는 간격이 동일하면 좌우 대칭인 선대칭인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 간격이 똑같은데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렇게 쳐지는 이런 이상한 경우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라임 x가 지금 제가 풀었던 1번처럼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를 가질 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랑 이런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을 가질 때, 그러면 1번처럼 그려져요. 1번.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중근을 가지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특징이 그 값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그 값이 1개 있죠? 1개. 그리고 그 값은 극소값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쩌리 같은 유형 하나. f'x는 0이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질 때, 이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한 번밖에 없으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그냥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그 값은 똑같이 1개가 나오겠죠. 근데 특징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한 번밖에 없다고. 이건 지금 0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압도적이고, 이거는 제 기억에는 이 근래 수능 시험에도 이 개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출제한 걸 본 적이 없고, 두 번째 개형은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거 아랫부분 위로 접어 올리겠죠. 접혀 올려가도 여기는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이쪽 미분 됩니다. 돼서 이 그래프 개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이런 애들은 만약에 여기가 x축인데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면 뾰족뾰족하니까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와요. 근데 이 점은 접어 올리더라도 미분 가능하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자, 4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알려드리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오. 딱 하나만. fx가 자,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알파겠죠? 근데 3차 함수처럼 많은 비율 관계 말고 이거 하나만 외워. 근데 이거 외우려면 제대로 외우고 아예 외우기 싫은 사람은 외우지 마. 그냥 엉망으로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항상 비율 관계 3대 1입니다. 항상.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도 교과서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고 또 여러분들이 상위권 이상이다 라고 하면 뭐부터 먼저 보라고? 대칭성. 맞지? 대칭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자, 이거 인수분해 그냥 되지 않아? 뭘로 묶어내야겠니? 그러면 얘만 보더라도 fx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0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고 4에서는 만나야겠지. 맞습니까? 도함수 안 구하고 0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양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그럼 0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4에서는 만나고 여기가 그대로 어디라고? 3. 자, 그럼 3일 때 아까 함수값 마이너스 27이었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고 쟤만 보더라도 자, 얘도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 뭐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낼까요? 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되지? 뒤에 것도 뭐지? 완전 제곱식. 그럼 얘는 0과 2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0과 2에서 접해야 되는데 양 끝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고 여기는 얼마겠어 그냥? 1.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4차 함수는 완벽히 좌우 대칭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특정한 경우는 극소값 두 개가 함수값이 같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이 간격이 같을 때를 기억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빨리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은 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어. 이거 2학년 때는 이렇게 그릴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르쳐 드린 것 뿐이고 자, 이제는 뭘 해볼까요? 표현 바꾸기는 제가 하나 해볼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일단 이쪽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4차 함수야. 4차의 개수 양수. 근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데.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습니다. 4차 함수인데 4차의 개수 양수야. 그럼 머릿속에 그냥 세 가지 개형을 먼저 떠올려. W 한번 삑 이런 애. 이 중에 뭘 나타내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 극대값이 없는 애면 극대값이 있는 애가 뭐밖에 없니?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개형 중에 극대값이 없으려면 이거나 이것처럼 그려주면 되죠. 그럼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안 가지면 되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첫 번째처럼 그려질 테니까 반드시 극대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프라임 x를 구하시고 자, 이제 4x로 묶어내시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근 하나 뭐 나오니? 0 하나 나오지 않아요? 0 하나 나오는데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은 될 수가 없고 얘가 근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그럼 얘 중근 가져도 되지. 뒤에 게 중근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뒤에 게 아예 근이 없어도 되지. 그럼 전체 방정식의 입장에서 실근이 요거 하나 0 하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즉 이놈의 판별식이 뭐 나오면 되겠니? 0 이하 나오면 되죠. 얘가 두 실근만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실근 두 마리가 뿅뿅 나오면 1번처럼 그려진다니까. 그럼 뒤에 놈, 요 놈만 봤을 때 이놈의 판별식이 0 이하 나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스몰 a가 4분의 9 이상 나오면 되겠고 4분의 9가 최소값이겠죠. 4분의 9가 최소값이겠고 아마도 참고로 이번 과제가 가장 어려울 거야. 가장 어려울 텐데 5-16번은 풀지 마세요. 저 함수 방정식 알려드린 적 없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이건 궁금하신 분만 한번 셀프로 풀어보시고 이거 풀지 마시고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이 공지를 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고등부 수학과는 방학입니다. 구정 연휴예요. 특강, 정규 수업, 선택 과목, 해당 사항 다 똑같아.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부 수학과 수업 없어. 그럼 우리는 언제 보니? 그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근데 그때 혹시 개학하는 학교 있니?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확인하고 2주 뒤 수요일 수업은 다시 제가 전체 문자로 공지할게. 조금 일정을 조절할지 아니면 어차피 11번 수업이니까 다 학교 나가는 날 휴강하고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문자는 보내드릴게요.